자, 여기 비급이고, 이 지난번에 했던 식성이고, 오늘 재성을 중심 보는데, 재성, 관성, 인성. 자, 오늘의 공부는 일단은 재성을 중심으로 하는데, 재성은 식상으로부터 생을 받습니다. 생. 이런 관계 1번. 그 다음에 이 재성이라는 것은 관성을 또 생해주지요. 지가 생해주지요. 재성을 생해주는 관계. 그 다음에 재성이 인성을 극을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극이 재성을 극합니다. 요 네 관계를 이렇게 살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표시해놨고, 그 다음에 사례 보면 하나 적어놨죠. 요거는 막 참고로 여자 사주니까 참고로 적어놓은 겁니다. 남자 사주가 중심제이기 때문에 정임합격에 대해서 실성을 살펴봤고, 여자 사주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해서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째 사례 문제가 무진, 신유, 병진, 개사. 자, 그 남자죠. 제사신녀로 되어 있어요. 자, 병진, 신유, 병진, 개사. 무진, 신유, 병진, 개사. 6월달에 병하지요. 자, 6월달에 병합니다. 근데 유진이 합금이 되어 있고, 연월에 보니까 연월에 유진, 또 월일이 유진 해서 금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연월에 금이 재성이 있다는 뜻은 부모 유산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모 유산이 있었지만은, 하지만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고 신약하기 때문에 이 재산을 다 날린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연월에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재산을 덧없이 날려보냈다. 또 죄가 많으면 몸이 약하기 때문에 돈과 여자를 관리할 힘이 부족해요. 또 월에 보니까 정제가, 신유가 꽉 차지하고 정제가 강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가 득세랍니다. 그래서 그 재물도 결혼을 하면 재물을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처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이 아니고 처 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바로 짚지 않고 보겠습니다. 가고, 신미, 이모, 병호. 지지가 자 보면은 사오미에서 화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국을 이루지요. 이렇게 제국을 이루도 역시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미토가 보면은 정관입니다. 미토, 월지에 있는 미토가 정관인데, 이것이 사오미로 바뀌었으니까, 화로 바뀌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재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내와 한편이 됩니다. 그 자식과 아내가 한편이 돼가지고 자신한테 대항을 하거든요. 어머니 편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병화가 재성이 강하고, 시에 보니까 병화가 또 오지요. 병화가. 그럼 병화가 많으니까 병인 충이 되잖아요. 병인이 충이 되니까 결국에는 충살 때문에 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헤어져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식과 아내에 의해서 버림을 받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신랑 사주가 대개는 자식과 아내의 버림을 받기가 쉽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사례는 신앙하고 재성이 있는 경우다. 한번 보겠습니다. 월에 경신이 있고, 일에 병화가 있고, 시에 사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다라 되어 있지만 연애가 좀 빼놨는데, 연애도 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월이 금이 있어나서 재다가 뭐 보이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병호하고 끝이 사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왼쪽에 있는 사례, 월의 경신과 일의 병호가 있는 그 사례는 경신이 편제가 됩니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병으로 볼 때, 병에서 볼 때 경신은 편제에 해당하므로 큰 돈이 되겠죠. 그리고 일간도 심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연노래 제가 좀 있고 마지막에 일시 있단 말은 연월에 있는 그 물려받는 죄를 어느 정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은 힘을 내가지고 그 죄를 잘 다루어서 운명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용기는 기본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자,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거 보면 갑이 연의 해, 월의 갑인, 일의 경신, 시의 유이죠. 요것도 보니까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경신 일간의 갑인 목이 용신이 되어 있고 인신이 서로 충합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 인신이 충한다 말은 옆에는 싸우면서 정든다. 그게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재성과 비급이 둘 다 왕하면은 그래서 둘 다 왕해서 서로가 이렇게 싸울 때는 서로가 싸우면서 정든다 해서 좋은 길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편제와 정제에 대한 밑에 보면 정제가 많으면은 편제 역할을 하고 편제가 많으면 정제 역할을 한다. 보통 우리가 정제가 많으면 편제 역할을 한다는 말 들어봤는데 편제가 많으면 정제 역할을 한다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보십시오. 자, 정제가 많다는 뜻은 아내가 너무 똑똑하다는 뜻이다. 이 경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경우는 남편이 아내보다도 못한 여자와 바람 피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정제가 많을 경우에는 편제를 하기 때문에 아내보다도 못한 여자를 자꾸 사귀려고 하는 그 남자의 습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의 의미가 우리가 조금 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재성은 내가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다스린다. 그럼 내가 힘이 약하면 다스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관리합니다. 내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너무 많으면 내가 관리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 내가 소유한다. 요 세 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재성에 대해서는 필히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있어요. 재락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다스리는 것이요, 내가 관리하는 것이요, 내가 소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짚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강하면은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가 관리할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겠죠. 그러나 신강하게 되면 내가 너무 이게 제가 많으면 못 다스리고 그러니까 내가 다스릴 수도 없고 관리도 못하고 소유를 못하니까 이것을 끓인다는 겁니다. 신약하면 끓인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사주가 신강하다는 말은 자 내가 사주가 신강합니다. 통변 아까 말한 대로 사주가 신강하면서 통변 기초입니다. 재성에 대한 거 사주가 신강하고 플러스 재성도 강하다. 아까 자리 봤잖아요. 자, 신강하고 재성도 강할 경우에는 요럴 때 이제 통변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매사에 적으세요. 매사에 적극적. 자, 신강 사주에 재성이 강하면 매사에 적극적이다. 그리고 매사에 의욕적이다. 금전 문제만 생기면 눈이 반짝반짝거린다. 알겠습니까? 신강하고 재성이 많은 사람은 탁 자기한테 먹잇감이 탁 나타나기 때문에 돈 관계만 하면 눈이 빛이 반짝 생긴다는 거죠. 반짝거린다. 그래서 손만 대면 돈이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손만 대면 돈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거꾸로 통변 거꾸로 자, 신약할 때 재성이 많다. 자, 이 두 번째 통변입니다. 사주가 신약하고 두 번째 재성이 강하다. 정반대지요. 그런 경우는 아까 얘기한 거 정반대로 써놓으면 돼요.
자, 손만 대면 손해다. 손만 대면 바가지 쓴다. 그 다음에 충동 구매를 잘한다. 한마디로 재수가 없다. 재수가 안 맞았다. 재수가 없어. 재운이 오면 더 재수가 없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신는 사람이 재수운이 많이 오면 우울해지고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잘못하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빠지고 더 나가서 자살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제가 신뢰 사준 사람들이 제일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그게 너무 욕심이 많다는 것이 자기 몸이 약한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제가 신뢰 사람은 뭐냐면 나중에는 내가 죄를 다뤄야 되는데 거꾸로 제가 신뢰 죄에 의해서 내가 다스려집니다. 오히려 죄 때문에 죄의 노예, 재물의 노예. 아까 그 남자 소유 봤지요? 그 남자는 뭐냐면 자고 나오면 돈이 눈에 다 보여요. 자고는 여자가 눈에 보여요. 계속 여자와 돈을 쫓다가 결론적으로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심리가. 그럼 이것을 보고 뭐냐면 그 사람의 업력이요.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업력이 생긴 무.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철이 든다는 건 뭐냐면 나 자신의 그 업력을 자세히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주를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스님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사주를 배우는 가장 근본 목적은 다른 사람 사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사주를 자세히 보고 자신의 업력을 자주 분석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분석을 이 세상에 와서는 좀 더 나은 세계를 가기 위해서 인격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시되 자기의 그 어떤 단점에 대한 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상담해 주더라도 그것이 덕이 돼가지고 그게 일품으로 이렇게 묻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감동을 주게 되고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인 우리 재성에 관해서 기본적인 내용에 잠재의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가 잠재의식이 없는 사람이 없고 누구나 잠재의식 중에서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공포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류별로 어떤 두려움이 더 강하냐는 사람마다 좀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가 많은 사람과 편제가 많은 사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정제가 사주에 많은 사람 일지 포함해서 편제도 일지입니다. 어쨌든 사주에 정제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이거는 정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정확한 걸 말하잖아요. 정확한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두려움이면 하자에 대한 두려움, 자기 자신에 대한 하자, 자신의 하자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하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꼭 발라야 돼. 그래서 정제라. 그렇기 때문에 바른 행동을 해야 되고 그게 너무너무 거기다가 많이 치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서 세밀하게 관리해요. 세밀한 관리를 하고 정확하고 사람 마음이 이렇게 이걸 안 하려고, 두려움을 안 하려고. 세밀한 관리, 정확한 관리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치밀하죠. 그래서 실수 안 하려고 그런 이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완벽함을 추구한다 할까?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성질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편제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편제는 다른 두려움보다도 자신이 고통받는 데야 두려워.
자신이 고통받는 데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고통받지 않으려고 자기 즐겁게 삽니다.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즐겁게 삽니다. 무조건 즐겨요.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흥을 좋아하고 술을 잘 먹고 그 다음에 기타 돈을 잘 쓰고 다른 사람한테 호의소리 듣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적인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또 그렇게 안 해요. 집에 들어오면 저렇게 살고 있지 않고 집에 들어오면 또 거꾸로 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편지가 너무 많으면 정제기가 있고 정제가 많으면 편지가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일단은 이 사주에 정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일진화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 쉽다는 것을 늘 우리가 여기서 잊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재성으로 볼 때 육친 관계도 조금은 다뤄야 되겠죠. 요거는 재성의 역할, 재성의 정의에 대한 역할, 재성의 잠재의식, 그 다음에 재성 관련해서 육친이 있어요. 재성 관련 육친. 뭐 이것도 잘 알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정의를 내려와야 됩니다. 일단은 부친에 해당되죠. 재성 부친. 그리고 부친과 관련된 숙부,